프로그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의 부탁에도 흔쾌히 달려와 주셨습니다. 걸어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제주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김종환 팀장님의 건강 강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걷기의 달인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 건강증진 팀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걷기를 여기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이 말은 대한걷기연맹의 이강욱 이사장님이 제 큰 사부님이 되시는데 그 이사장님이 항상 쓰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km 걷기 대회에 나가서 79km 넘었을 때 찍은 사진일 겁니다. 이거 사진을 한 장 내놓으라 그래서 옛날 사진을 찾느라고 찾다 보니까 2017년도 사진이라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걷기를 시작한 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몸무게는 59kg였습니다. 그리고 추자보건지수에 2003년도에 들어가서 2014년도에 나올 때까지 해서 제일 많이 살쪘을 때가 세 자리 숫자까지 갔습니다. 100kg 넘게 딱 찍고 나서 바지 사이즈 40인치 넘고 나서는 그때는 바지를 고무줄 바지만 입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00kg 넘어가서부터는 몸무게를 아예 안 쟀는데 그리고 아는 데 가니까 건강검진 할 때 몸무게 키우면 몸무게 그냥 적었고 적으니까 항상 뭐 80 몇 킬로, 70 몇 킬로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세 자리 숫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항상 제가 관리하는 몸무게는 75kg에서 77kg 사이 몸무게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 하는 건 걷는 거밖에 없습니다. 음식 관리는 안 하고요. 음식 관리는 저는 뭐 잘 먹고 잘 사자는 주의라서 맛있는 걸 많이 먹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제가 넘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돼서 그냥 넘겨도 돼요. 네네. 이제 2015년도에 걷기에 입문하고 2017년도에 걷기 한국의 그랜드슬램 걷기 대회를 다 완보를 해서 그랜드슬램 오프가 됐는데, 제가 될 때는 제가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김치수전 동부보건소장님이 제 걷기를 본격적으로 입문시켜 주신 분이라 그분이 첫 번째 제주도의 첫 번째 그랜드슬램 워커고 그분하고 같이 걸었던 그분의 김치수보건소장님의 후배분이 두 번째. 그리고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2015년도에 100km 걷기 대회를 나갔다가 그때 22시간 58분 동안 걷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에 저 같은 경우는 손발에 땀이 많아서 발에 땀 많은 사람들은 환기를 잘 안 시키면 오래 걸으면 물집이 많이 생깁니다. 한쪽 발에 23개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물집 터치면서 계속 걸었는데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서 아무튼 그러다가 나도 그랜드슬램 해봐야지 한 게 2017년도였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2019년도에 요 기록은 2019년도에 서귀포보건소에 걷기 교육 갔을 때 그때 거 그냥 따온 거라서 그때까지 100km 걷기는 4번이었는데 현재까지 총 6번을 완번을 했고 100km면 24시간 동안 100km 걷는 겁니다. 잠 안 자고 자도 되는데 자고 푹 잡으면 못 걸으니까 대부분은 거기다가 상위로 앞에서 걷고자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걷기 기록은 16시간 30분 동안 100km 가는데 걸린 적도 있고 저보다 빨리 걸으신 분은 그 대회에 최고로 현재까지 100km 빨리 걸으신 분은 14시간 30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숨 걸어 그럼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왜 그렇게 걸어 얘기했을 때 보통 저희가 데드포인트 얘기를 합니다. 데드포인트는 마라톤에서 보통 쓰는 개념이긴 한데 데드포인트라는 말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지점을 말합니다. 근데 100km 걸으면 보통 데드포인트가 두 번이 옵니다. 첫 번째 오는 데드포인트는 그냥 쉬기만 해도 넘어갑니다. 적당한 시점에 쉬게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의지 있으면 넘어가는데 두 번째 데드포인트는 요거는 첫 번째 데드포인트에서 나온 사람들의 절반은 떨어지고요. 두 번째 데드포인트에서 요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의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다 보면 우리 사람 몸이 희한한 게 내가 힘들면
힘들어서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만 가는데 내가 계속 가려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약을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되게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을 느끼는 게 희열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100kg로 계속 걷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 희열 때문에 포기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거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려고 걷기에 대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걷기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할 때 이렇게 걸어가면 다리만 걷는 것 같습니다. 항상 두 다리만 있으면 되지. 근데 실제로 걸으면서 내 허리 뒤에 양손을 이렇게 대고 움직여 보면 실제로 허리 뒤에 있는 근육이 등 쪽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허리를 이용해서 우리 두 다리가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똑바로 섰을 때 똑바로 서는 자세가 바르게 되면 허리부터 무릎에 아픈 것까지 다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걷기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걷기하고 약간 틀린 개념을 말하는 건데, 걷기 같은 경우,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분산이 잘 되는 사람이 6대4 정도 되고 보통은 8대2, 7대3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달리기 하다가 어디가 땅이 이상하든가 밑에 작은 돌멩이나 뭐가 있던가 이렇게 되면 발이 넘어갔을 때 발목이 나가든가 무릎이 나가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걷기 같은 경우는 못하는 사람이 6대4가 나옵니다. 항상 대부분이 발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두 발은. 그래서 이 두 발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걷기하고 달리기는 틀린 개념이라, 달리기는 항상 한 발이 떠 있어야 되고 걷기는 항상 한 발이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을 다수 다리를 움직여서 앞으로 가는 운동이 걷기고, 좋은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자세를 말씀하는 건 좁은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섰을 때 자세는 그 다음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전 남자로서 예쁜 여자분을 섭외했습니다. 사진을.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보면은 귀, 어깨, 골반, 무릎 여기까지가 일자가 됩니다. 일자가 된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목 뒤에 있는 근육은 우리 목 뒤에 있는 경추는 뒤쪽에는 원래가 근육이 당겨져야 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당겨져야 되는 근육인데 우리가 고기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보통 고기가 앞으로 가 있는 근육 같은 경우 어깨 아프다는 이유는 당겨져야 되는 근육인데 늘어나 있으니까 이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쭉 내려가는 근육이 아파서 어깨까지 가서 아픈 거고, 여기랑 목 뒤랑 허리는 당겨져야 되는 근육인데 안 당겨지니까 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는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려면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뒤에 뒤꿈치 붙이고 발끝도 앞에 딱 붙이고 12시 이 상태에서 벽에 가서 서서 벽에 뒤꿈치 대고 엉덩이 대고 어깨 뒤 댄 다음에 내 허리 뒤로 주먹이 요만큼이 들어가면 돼요. 요만큼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게 되는데, 그 펴지는 기본 그 다음 눌러주세요. 눌러주면은 요런 말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다리는 두 발에 발을 모아서 똑바로 서면 발끝에서부터 발에 힘 주고 뒤꿈치 붙이고 엉덩이 힘 딱 줘서 똑바로 서면 무릎을 붙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배는 배꼽은 등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 붙이고 가슴은 쭉 들고 머리는 누군가가 드는 느낌으로 뒤에 네 분 딱 서셨는데 그 상태 그대로 해서 그 상태 그대로 해볼게요. 쭉 서서 그 상태에서 다리 다 붙이고 엉덩이 힘 주고 쭉 당겨서 머리를 누가 위에서 잡고 내 머리채를 끝에 잡고 누가 딱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피면 허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 전방만 10m, 15m 전방을 딱 봅니다. 보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앞으로 가래. 앞으로 가면 되는데 해볼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이드로 딱 나오세요. 벽에다가 이거 재밌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집에서 많이. 그러니까 한 분씩 빈칸으로 나오시면 돼요. 네, 다를 거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쭉 앞으로 나오실 때, 그 다음 자세는 이렇게 서서 아까 말한 차렷 자세에서 서서 걸을 때 기본 자세는 항상 뒤꿈치가 먼저 닿는 겁니다.
뒤꿈치가 먼저 닿으려면 보폭이 약간 길어야 됩니다. 자기 신장의 45% 정도니까 약간 보통 보폭보다 약간 반발 정도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자 지금부터 출발. 지가 먼저 자 보세요. 여기서 손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네, 아무도 없지. 이게 왜 그러냐? 긴장하니까 원래는 같은 발 같은 손도 되는 사람도 있고 긴장하면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팔자도 있고 팔자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걷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자세는 요가에서 기본 자세하고 똑같이 차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선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 신체가 바뀝니다. 아까 보면은 다리 꼬아서 앉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한쪽 다리 꼬우면 그쪽 다리는 골반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반대쪽 꼬으면 돼. 반대쪽 꼬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서 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게 수평이 되면 바닥하고 수평이 되면 정상이고 한쪽에 좀 무릎 끝이 올라가 있지. 예, 올라가 있지 안 내려가지. 예, 골반 이쪽이 앞으로 넘어간다. 그거는 교정하는 방법은 누르는 게 아니고 요새 유튜브에 잘 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골반 교정 운동 치시면 집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들 나옵니다. 집에서 핸드폰 안 봐도 TV에도 다 되니까 TV로 유튜브 눌러서 골반 교정 운동 치시고 그걸 누워서 하면은 계속 하면 바뀝니다. 그리고 또 꼬아앉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꼬아 앉으면은 골반은 항상 틀어집니다. 골반 틀어지면 허리도 돌아가고 허리 돌아가면은 어깨 차이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하려면 항상 꼬아 앉는 거는 좀 하지 마라. 차렷 자세는 요 차렷 자세가 된 상태 이것도 넘겨주십시오. 아까 이거 이것도 얘기한 겁니다. 차렷 자세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는 삼박자 모형을 말하는 건데 삼박자 모형은 항상 뒤꿈치가 먼저 닿고 뒤꿈치가 닿으려면 닿고 나서는 의식적으로 내 발끝을 엄지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그 다음 전체 체중 이동하고 이동한 다음에 뒤를 보시면은 여기서와 같이 뒷발은 앞꿈치가 지탱을 합니다. 내 체중은 이렇게 지탱한 상태에서 계속 나가면 뒤꿈치가 덮게 나가면 항상 신경은 나오신 김에 서서 보폭은 약간 길게 뒤꿈치가 맞닿게 자 출발 이렇게 뒤꿈치가 닿으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심장에서는 피를 우리가 내보내주는데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TV에 나와서 어디서 강의할 때 이렇게 나온 얘기가 이제 혈액을 정맥에 있는 혈액을 다시 되돌려보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건 우리 두 다리가 한다. 우리 이게 당겨주고 밀어주는 운동이 아니라 당겨주고 밀어주는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맨 처음 좋아하시는 거는 저도 세 자리 숫자였을 때 걷기 하면서 맨 처음 좋아하신 건 갑자기 살찌면 저리는 게 맨 먼저 옵니다. 다리 꼬아 앉아서 누워서 한쪽으로만 자도 그렇게 해도 저리는 게 맨 처음 옵니다. 그 정상에. 근데 걷기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나서는 맨 처음 좋아하신 거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저린 게 없어집니다. 저린 증상이. 그 저린 증상이 없어지면은 계속 꾸준히 걸으면 지방이 먼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비만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간 에너지가 과도하게 축적돼서 이게 지방으로 배어서 쌓이는 게 비만입니다. 비만인데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면은 가장 현재 운동생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은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운동을 했을 때 얼마큼 해야 운동 효과를 보느냐 했을 때는 보통 30분이 지나면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의 에너지로 쓰인다가 가장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로 걷기로 다이어트하는 운동은 탄수화물을 줄여고 절반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살 빼려고 저 밀가루 음식을 한 달에 한두 번 끊었습니다. 끊고
탄수화물도 줄였습니다. 절반으로. 그렇게 하고 걷는 시간은 저는 항상 지금도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걷습니다. 10km를. 그래서 저는 1년에 3,650km를 걸는다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걸었는데 걷고 나서는 어느 정도 내가 목표된 체중에達으니까 지금은 뭐 안 가리고 다 먹는데 예. 이렇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은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거는 공복 워킹이 좋다고 해서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걸으면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30분 동안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먼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잠자다 일어나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근육에 있는 게 써먹어서 없습니다. 그거 아침에 나면 배고픈 이유가 우리 근육에 쌓이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빨리 밥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너지를 빨리 축적시켜 달라고. 근데 그게 없은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근육에 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가장 지방이 많이 쓰이니 그렇게 하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하고 나면 많이 지방의 에너지로 변환돼서 쓰이게 되고 두 번째 효과는 그렇게 했을 때 배고플 것 같은데 오히려 배가 고프진 덜 고픕니다. 막 고프진 않습니다. 그 운동하실 때 배고픈 운동은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써먹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에너지를 써먹으면 배가 덜 고픕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 비만 클리닉 같은 데 가면 살찐 사람들한테 음식 요만큼 줄여주세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이게 밥이에요. 그래서 자기 허리 잡으라고 합니다. 그게 밥이라고. 그 다음 넘겨주시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는 걷기를 네. 안 하는 게 예. 1시간 걸으면 예. 몸이 빠져야 되는데 걷고 오면 다리가 붓습니다. 계속. 예. 어떤 때는 신산공원에 한 달을 걸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손목도 다 붓고 다 부어가지고 안 하니까 3일 만에 쫙 빠져가지고 정상으로. 그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걷기를 하게 되면은 걷다 보면은 손발이 다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걸으면서 혈액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 맨날 손발 밑으로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침에도 하루 종일 걸으면 시간 지나면 나중에 저녁 때쯤 되면 팔도 다리도 보이고 그래서 신발 고를 때도 저녁에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또 두 번째는 원인을 볼 수 있는 거는 자기 음식을 어떤 습관으로 먹는지도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짠 거를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붓게도 돼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붓습니다. 걷고 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들이 다이어트 했을 때 운동으로 맨 처음 이제 나는 바뀐 것 같아. 나 그래서 허리가 이제 나는 내가 아니까 바지를 예전에 30다 입었는데 이제 가니까 30cm 입으니까 커. 그래서 이제 몸무게 재러 가면은 몸무게는 오히려 똑같거나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먹으면 이게 지방이 빠진 자리에 근육이 차기 시작하면 내가 허리는 준 거는 내가 바지를 입어보니까 아니까. 왜냐면 허리띠가 약간 줄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는데 가면은 똑같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100일까지 지속됐습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 쭉 빠지다가 시간 지나니까 그때까지 오히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빠지고는 안 빠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지나고 나서는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특기 체질을 빼놓고는 어느 정도 적정 범위 이상 차면 더 이상 근육이 그 자리에 더 들어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부분에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요거 끊으세요? 그럼 그 음식은 끊습니다.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술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술하고 안주 조심해야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음식 요거 끊으세요? 그러면 그건 끊는데 간식은 안 끊습니다. 밥 뺐다고 간식 뺐다고 마찬가지예요. 당분 따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살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살찌는 거는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고민이고 어쨌든 건강해지려면 어떤 방식으로 걷는 게 좋다 이거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이 상태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 체중 분산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뒤꿈치가 닿겠을 때 당연히 체중의 맨 처음에 힘은 뒤꿈치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발 모양은 발 안쪽이 살짝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체중은 바깥쪽으로 힘이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앞꿈치로 힘이 가서 맨 마지막 우리가 밀어줬을 때는 엄지하고 검지발가락 쪽에 힘이 간다고 느껴지면서 내고 밀어야 되는 겁니다. 몸을. 그래서 뒤꿈치 닿게 하고 뒤꿈치는 보폭을 넓히면 닿으니 그렇게 해서 뒤로 갔을 때 내 몸을 밀어줄 때는 힘을 엄지하고 검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자료는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걷기에 대해서 신체 활동이 몇 보 이상 됐을 때 이게 활동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거냐 나오는데 12,500보 같은 경우는 보통 1kg를 173cm 정도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kg 걷는데 1250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kg, 하루 10kg 정도 걷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2,500보 그러면 매우 활동적이다. 10,000보 활동적이고 7,500보도 약간 활동적이고 5,000보 같은 경우는 비활동적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침에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만보계 핸드폰에 요새 다 만보계가 되니까 그거 들고 저녁에 가서 핸드폰 집에 가서 딱 들어보면 3,000보에서 5,000보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뒷발 뒤꿈치에서 앞발 뒤꿈치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고 걸을 때 뒤꿈치도 중요한데 발 사이에도 어떻게 무릎 사이가 얼마큼 닿느냐. 무릎 사이는 무릎을 닿게 걷는 게 아니고 닿을 듯 말 듯. 그 이유는 발하고 발 사이에는 주먹 요거 하나가 들어갈 만큼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걸으면 항상 내가 무릎은 닿을 듯 말 듯 걸어야 된다. 느낌상으로. 그리고 걷기는 속도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보폭은 기본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늘어나는데 보통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완보에서부터 완보, 상보, 속보, 극보까지는 보폭이 늘어납니다. 근데 강보라고 7에서 8km 이상 걸으려면 오히려 경보하듯이 보폭을 줄이고 발은 땡기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도 팔도 딱 올리고 이 상태에서 걷습니다. 이 상태에서 걸으면 보폭은 오히려 준 상태가 가장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몸을 항상 밀어주는 거는 아까 전전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이 맨 뒤에 발을 내 몸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밀어줘야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 강보됐을 때만 빼놓고 나머지 팔 움직임은 편한 대로 가는 겁니다. 편한 대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창 유행했지 팔뚝살 뺀다고 이 운동은 절대 팔뚝살 안 빠집니다. 근육은 다이어트 할 때 특정 부위에 빠지는 운동은 트레이닝 센터 갔을 때 거기서 그 특정한 운동을 했을 때 빠지는 거고 팔을 이렇게 흔든다고 거기가 빠지는 건 아니고 빠졌을 때 그 운동을 쭉 꾸준히 하게 되면 빠지는 건 지방이 빠지는 거니까 지방은 전체적으로 지방은 여기 있게 빠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보부터 광보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걷기 효과는 다 좋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속도는 가장 좋은 건 가운데 속보가 가장 좋습니다. 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속도라고 하는 속보는 우리가 느꼈을 때는 20초당 횟수로 내가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맨날 그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 그거를 내가 걸을 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옆에 누군가 있을 때 같이 걸을 때 약간 숨찰 정도 내가 뭐 이마에 땀 나고 약간 숨차고 얘기했을 때 약간 숨찰 정도 그 정도면 지금 나 지방이 많이 타는 거구나. 그리고 극보에서부터 강보까지 가면 이쪽부터는 체력 증진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완보, 삼보 이렇게만 해도 건강 중에는 훨씬 좋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걷기를 했을 때 저희가 7930 걷기 동호회라고 2015년도부터 결성해서 동부공원에서 운영 중인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주 바닷길 걷기 한 번에 20km 단위로 해서 1년 동안에서 완보시키는 그 동호회를 했을 때 이분들을 보통 혈압 체크하게 되면 병원 갔을 때 안정기 혈압을 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동안 쉬게 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담배도 한 30분 동안 피지 말게 하고 카페인 들어간 음료 같은 경우도 30분 동안 먹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가만 앉아서 쉬다가 혈압 재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궁금해서 걷기 하면 진짜 혈압이 좋아하시냐 혈압이 얼마큼 좋냐 그거 하려고 그때 같이 걷기에 오셨던 분이 제주대학교 관광학과에 박은옥 교수님 같은 경우도 같이 와서 했었는데 그거 했을 때 이분들이 오자마자 혈압을 재고 걷기도
걷기가 끝나 20km 정도 걷고 나서 도착하는 순서대로 혈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식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종료 때.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서는 약간 상식 외의 게 나와서 이분들이 혈압이 떨어진 원인을 찾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제 걷기를 꾸준하게 하면 혈관 탄력이 좋아져서 혈관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호수가 똑같은 물살이 나와도 호수가 넓어지면 물이 약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도 몸에 분비돼서 오히려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시키는 시간을 좀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 걷기는 단순하게 완보나 3보로만 해도 충분히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20초당 자기 단위로해서 20초당 40보, 45보, 50보 이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화 화면에서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속도는 아까 몇 킬로를 했을까요? 5에서 5.5km입니다. 시간당. 근데 5에서 5.5km가 약간 숨찰 정도였잖아요. 숨찰 정도가 20초에 45보입니다. 이거는 자리를 테스트할 때 제자리에 서서 다리를 무릎까지 들고 이 상태에서 숫자 세는 겁니다. 자기가 멈출 때까지 스톱할 때까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속도가 얼마큼 나오느냐 그걸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만큼 되면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세로토닌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울감과 관련돼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조건은 강렬하지 않은 햇빛에서 30분 정도 맞았을 때 5분이 지나고 나서 분비되기 시작해서 15분 때 최고치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딴 거 안 먹고 해도 걸어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햇빛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변화돼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나와 있는 것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행복감을 느껴주는 호르몬이라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 또 넘겨주십시오. 자, 요거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눌러주시면 사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20초당 했던 거를 걸으면서 한번 해보고 몇 번 나오는지 해보고 그리고 제자리에 서서 아까 무릎까지 드는 거를 하면서 내 발 사이에 동전 하나 놓고 눈 감고 딱 걸어보면 골반이 앞으로 넘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만약에 오른쪽이 앞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겠지. 예. 앞으로 가면서 이쪽에 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또 반대쪽 같은 게 이쪽에 넘어가는 사람은 반대로 가고 허리가 일자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일자로 이렇게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뒤로 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체 좌우가 얼마큼 밸런스가 잘 맞춰져있는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테스트. 해보면 재밌겠지? 네. 테스트입니다. 네, 재밌겠지? 자, 희망하시는 분 세 분만 딱 모시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딱 하면은 이거 하면 끝낼 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재밌습니다. 자, 사진만 찍지 말고 빨리 오세요. 우리 저 총장님. 이거 해보면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해보면 재밌습니다. 제자리가 아니고 눈 감고 와 있어. 이거 눈 감고. 네,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자, 눈 감고 해. 눈 감고 딱. 자, 눈 감고. 자기. 자, 이거 하면 딱 끝낼 겁니다. 네, 자기 몸 제자리에서 진상을 하는 거야. 하고, 몸 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는 허리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50분 딱 걸으면 자기 그 상태에서 멈추면 됩니다. 20초니까 속으로. 이거 50분만 자기가 딱 걸으면 됩니다. 20초 자, 안에. 자, 눈 감고. 자, 시작. 제자리 걸음. 네, 제자리 걸음으로 50보 걸으세요. 팔을 자, 50분 하면 스톱. 예. 팔을 자, 이제 잠깐 스톱 해볼까요? 스톱. 자, 제자리에서 자기 위치로 보세요. 제자리. 재밌지? 네. 이거 50보 하면은 저만큼 가 있어. 이게 실제로 이제 내가 몸 상태가 얼마큼 균형이 잡혔나를 볼 수 있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여기 자세가 바뀌면 걷기 자세가 바르게 서는 자세가 내가 바뀌어 있으면 나중에 이건 신체적은 우리가 희한하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제자리에 서 있고 나머지 것도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거 이런 것도 다 좋아지고 걷기를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이가 드시면 실제로 40대부터 70대까지는 10년 동안 몸무게가 자기 체중의 근육량이 자기 체중에서 근육량이 8%가 빠진다고 하고요. 10년 동안 70대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15%씩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은 60대부터 근육량이 10년 동안 30%가 빠진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70대 이후에 내 몸무게 70%, 15% 이상이 빠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런 소리 안 한다가 다리가 오다리로 변하면서 그때부터 무릎 아프다 이런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공관절 수술하고 허리 아프고 하던 이유는 자기 근육이 빠져서 정상보다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오히려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해줘야 되고 가벼운 근육 운동도 해줘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고 한 번씩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트레드밀 걷기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거는 시간단위 변으로 아까 했던 완복부터 극복까지의 강복까지 이런 거 속도를 5분 단위로 조절하면서 하면 좋다는 거고 아까 뒤로 걷기 같은 경우도 뒤로 걷기를 하면 의식적으로 뒤로 이렇게 걸으려면 신경을 쓰고 걸어야 됩니다. 손도 움직여야 되고 내 뒤에 뭐 있는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는 것보다 강도는 약해도 오히려 효과는 10배 이상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체중 분산 효과도 크고 이렇게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뒤로 걷기도 효과가 좋고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또 눌러주세요. 물속 걷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재활 클리닉 갔을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보통 하는 얘기 시켜주는 운동 중에 하나가 물속에서 걷기랑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걷기 같은 경우도 걷기는 일반적인 걷기하고 틀리게 이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높게 들어주고 물은 가슴에서부터 배에서부터 가슴 사이에 찰 때 그 정도 높이까지 들어갔어야 왜냐면 내 체중을 최대한 들어주기 때문에 부력으로 들어주기 때문에 운동 효과는 가장 크고 근육 운동 효과도 크고 내 부담에 무릎이나 허리의 부담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도 저 이강훈 기자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의식가에서 바꾸면서 걸어야 되고 잘된 자세는 내가 이만큼 신경을 안 써도 무의식적으로 잘 거는 자세까지 가면 완성인 겁니다. 이만 하고 마치고 다음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무릎 아프신 분들,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갈 때 체중 부담이 커지니까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기니 저희는 그런 때는 평지를 걸으라고 합니다. 효과는 오르는 게 좋은데 내려올 때가 아니 오르는 게 근육 운동만 훨씬 큰데 내려올 때 부담은 왜냐면 올라갈 때는 체중이 뒤로 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내 밑으로 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조심히 내려올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겠다 그러면 S자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산의식 2개 쓰는 거. 오늘 강의 들으시니까 걷는 게 그냥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힘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걷기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처럼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씩 걸을 때 건강도 커지고 행복도 따라온다는 걸 알려주신 김종환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